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헬조선 독립군의 새로운 코너 추적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적자. 네, 새롭게 마련된 코너인데요. 네. 이게 어떤 코너죠? 추적자는 뭔 느낌이죠? 하정우가 생각이 나네요. 그건 추격자 아닌가? 비슷해서요. 그래? 끝까지 네. 뭔가를 네. 밝혀내는 그런 네. 느낌이 나요. 근데 그거는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쵸. 빨리 해결된다고 나름. 근데 이제 추적자는 오래된 사건들 그리고 굉장히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사건들. 네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칼858기 사건은 28년이 됐고, 네네. 천안함 사건도 지금 5년 됐죠.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는 지금 3년 됐나? 대선 부정. 그죠? 2012년도. 3.15 부정부터 봐야 될까요? 대선 부정만 일단 올해 대선 2012년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벌써 1년 넘었죠. 네네. 그리고 탄저균 반입 사건도 1년 다 돼가고. 밝혀진 건 이제 1년이 안 되지만 네. 오늘 뭐 다루겠지만 2009년부터 네. 했다고 얘네들은 주장을 하지만 네네. 그걸로만 따지고 봐도 한 6년 지난 거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의 진상을 추적하는 방송 코너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탄저균과 주권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탄저균 얘기입니다 오늘은. 네네. 네. 지난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배송, 보관, 취급, 폐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는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 면죄부용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한미군과 관련된 뉴스가 하면 꼭 전문가 인터뷰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와,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 다시 봤죠? 네. 못 보신 것 같은데. 탄저균 사건, 무슨 미군 범죄 사건 이런 거 나오면 꼭 나오는데 미군 문제 연구위원회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연구위원회. 네. 미국 문제 상당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면 뭐 이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명함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미 합동 실무단 탄저균 얘네들의 제목은 그 국방부 보도 자료에 제목은 이랬습니다.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 한미 합동 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라는 보도 자료를 17일 날 12월 17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보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 이제 좀 짚어 볼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 이 배달 사고라는 이 규정, 개념 규정을 미국이 처음에 들고 나온 주장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이 사고다. 그러니까 뭐 탄저균을 왜 들여왔는지, 그것을 무엇을 했는지, 아니 한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탄저균을 의도 없이 배달한 것, 네 그것이 문제다. 라는 어떤 그 문제로 한정해 버린 어떤 그런 용어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왜 배달 사고가 났고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네네. 공동으로 조사했다는 것 같은데 합동 실무단 뭐 조사단도 아니고 합동 실무단의 명칭을 달아서 보도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쫙 들어보니까 그 미국 측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거기 이제 축약된 어떤 네네네. 여기 요약본이 이제 첨부돼 있고 네네. 그 보고서에 어떤 그죠 원본 보고서에 기본 보고된 내용을 이제 제가 확보해서 보면서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우리는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 실무단을 구성한 거다라고 보도했었고 그랬는데 미국 측 제목은 합동실무단 제목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름이 생물 방어 협력을 위한 합동실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바이올로지컬 디펜스 코퍼레이션 이거를 위한 합동 실무단이다. 그러니까 사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건 조사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미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한국 거는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탄저균이 배달된 거, 반입된 거, 실험한 거, 훈련한 거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특별히 어떤 조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었구나. 이 실무단의 이름을 정한 데서 네네. 미국은 한미 간의 생물 방어 협력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조사, 공동기구 그렇게 본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통수 맞았네. 네. 우리가. 전혀 헛다리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가 났어. 네. 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구를 공동으로 꾸렸는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방부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얘기를 계속 했죠. 보도를 미국은 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네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명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왜냐면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걸 발표할 때는 생탄저균 배송과 관련한 네. 검토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구체화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일단 뭐 나와 있는 보도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도자료 제목부터 갑갑한데 네.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더 갑갑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제가 한번 브리핑을 발표 좀 내용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짚어보죠. 네네. 네,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절차를 준수하였고 대한민국 국민 및 오산기지대 미국인이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된 후 페덱스 업체를 통해 주한미군사로 배송, 보관, 취급 및 폐기되었습니다. 네. 그거랑 생물학 작용제 샘플의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 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저균이 배달되는 것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으로 불법이 아닌가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테러로 활용될 경우는 테러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인간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질병 예방이나 보호, 평화적 목적 이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물무기 금지 협약인데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안전하게 배송됐다, 포장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반입을 했는지 그리고 반입할 때 그 목적이나 내용을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걸 신고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죠. 한국 정부는 아무 통보를 못 받은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나 실험 내용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불법이죠, 말한 것처럼. 왜냐면 법에는 목적부터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하고. 그 나라에? 그럼요. 이제 반입을 하려는 나라에 당연히 신고해야 돼.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목적부터 신고를 하고 그 목적이 만약에 이제 평화적 목적이나 백신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확인되면은 반입을 하라든가 이런 허가 내지 승인 이런 걸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실험실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리한다라는 신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안전 절차라는 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세운 자체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소파의 규정이 소파 규정 위반이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소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무슨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그걸 보고하도록 이렇게 그걸 얘기해 주도록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위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 고위험병원체나 이런 거 관련, 반입과 관련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국내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시민사회단체들이랑 고발도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어쨌든 결론은
규정이 없는 건 맞다. 근데 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 지켜야 할 절차가 없다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얘네도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배달해서 잘 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든 전제를 이제 빼고 만약에 뭐 예컨대 목적도 확인되고 실험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허가도 되고 뭐 이렇게 그 내용도 확인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종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다 전제가 빠진 거죠. 그게. 그리고 이게 뭐 대한 그 기지 내에 있는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당시에 그 22명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출 피해자가 22명인 우리나라 노출 피해자가 22명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걸 좀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그런 의문이 이제 한국민은 없었지만 아니 도대체 무슨 실험을 했길래 31명 전 세계적으로 31명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한국만 22명이냐 도대체 뭘 한 거냐 오산 실험실도 좁던데 이런 문제제기가 됐던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군인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무슨 이제 이게 뭐 이 주피터 프로그램 관련한 무슨 업체 관계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뭘 했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뭘 했는지가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뭐 이렇게 많이 노출됐는데 이제 공기 중에 실험을 한 건 아니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으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식별하고 뭐 감식 식별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뭘 했는지는 너무 의구스러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이 22명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되는 게 있는 거죠? 22명에 대해서는 뭐 일단 감염되지 않았다. 예방적 조치를 취해서 뭐 문제는 없다. 건강상 위해는 없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그렇다는 네. 거죠. 그 다음 또 내용이 뭐죠? 네, 여기 또 발표 내용을 봐보면 이러한 생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맹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 방위 활동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하고 네네. 뭐 한국도 한다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종대 이제 군사전문 오셔 딱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할 데가 없다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해서 이걸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90년대부터 이미 이 한국에서 이 실험의 어떤 모델이랄까 실험이라기보다 훈련이죠. 사실은 훈련의 뭐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한국계 이제 사실 전문거죠. 여기 전문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났을 때 여기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 사건 났을 때 미국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 2005년에 보낸 적 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없다 탄적은 이렇게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막 이러면서 한국에 와서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죠. 한국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와 관련해서는 뭐 다른 나라도 다 한다 이런 건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한 거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발표한 내용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실무단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미국의 입장이 국가 방위 활동이다 정상적인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대변한 것 같은데. 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네요. 실시되고 있는 어쨌든 일본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한 말이랑 다른 거죠. 미국이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말 지금 절대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건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는가 그것은 이제 지금 뭐 확인된 뭐 무슨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과거부터의 어떤 군사적인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그 관련해서 그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모델이고 주피터 프로젝트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모델이 뭐 북아프리카 사령부에도 가고 막 이런 네,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확산시키니까 여기가 모델인 거죠. 실험 모델, 실험장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 자체가 탄저균 그 군산 무기용으로 사용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이게 그 배송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그럼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맞지 않지 안 맞잖아요. 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네. 이런 거와 관련되겠죠. 오늘 이제 뭐 우리 여기서도 이야기하셨던 우희정 교수님이나 그런 전문가들 발언을 빌리면 자연 상태에 있는 탄저균 백신은 이미 있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탄저균을 이렇게 많이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군 부대에서 만약 백신을 연구하려면 백신 프로그램 사면 되고 백신 연구소에서 그래서 군 부대에서 어쨌든 군사적 목적인데 군사적 목적으로 뭘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다. 그건 규범적으로 그렇거든요. 과연 어쨌든 군사적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방어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당화할 수 있는 건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건 별도로 소명해야죠. 네. 다음 또 네, 할까요? 또 다음 내용 봐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현장 기술 평가를 통해 주한미군이 탐지 식별 훈련을 위해 올해 탄저균 검사용 샘플과 함께 패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한 사실과 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네, 발표를 이게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 단락인데 하나는 탄저균뿐만 아니라 패스트균까지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렇죠. 15번 했다는 게 2009년부터 이것도 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얘기랑 좀 다르죠. 완전히 네. 거짓말한 네, 거죠. 완전히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추론 등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네. 거기다 용산에서 했다는 건 이건 사실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거기 기사도 많이 났지만 미국에서 이거 사막에서 실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 1000만이 넘게 사는 도시 한가운데서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확인 안 사실은 되죠. 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험실인지 확인이 안 되고 그렇죠.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예외용으로. 저도 몇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일단은 지금 미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자료가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명확히 말했기 때문에 네. 합법화시키는 먼저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것도 이렇게 퉁치고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그 어디 뭐 미국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탄저균 사건은 있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도할 법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그걸 언론에다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 때문에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결의 발언을 해서 그러니까 첫 발표하고 다른 게 그렇죠. 한 번만 했다. 네. 뭐 처음 한 거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2009년부터 했고 오산에서 처음 한 거였다고 했는데 용산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또 어디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고 이거는 명확한 게 거짓말 한 건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라고도 해야죠. 문제는 없었지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그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죠.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뭔가 이 형식적으로라도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그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정치인 한 명 없고 정부 관계자 한 명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네, 들어볼까요? 보면 현재 미 국방부는 검사용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당분간 언젠간 될 거라는 건가요? 이게 약간 이어지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이어지고 그리고 명확히 말했어요. 지금 여기 보도자료는 안 나왔지만 여기 실제 운영 결과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인원의 장비 시험 및 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그 목적이 뭔지도 밝히지 않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비 시험이나 훈련이라고 했어요.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식별 시험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다 보면 그러니까 사균화 처리 완전히 죽은 그 세균을 세균을 죽이는 과정 자체가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이제 반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유정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사균화가 정말 어렵다 그러더만요. 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근데 이거 보면 또 여기만 딱 집중하면 사균화만 완벽하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자체가 거의 쉽지 않은 과정이고 사균화 자체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 군사용이기 때문에 사균이든 살아있는 거든 배송 자체가 불법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옛날에 소련을 제소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포자나 뭘 가지고 있다, 탄저균 관련한 거. 그리고 양이 많다. 평화적 목적으로 그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양이 많다 이거였거든요. 그 자체 자기 나라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무슨 어떤 지방에서 막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뭐 정보가 있었겠, 뭐 하고 있었겠죠 정말도. 근데 냉전 시대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건 없었어요. 뭐 명확한 걸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없는데 미군이 그래서 막 그 검토를 막 했어요. 이거를 그 BWC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 건가 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한 요건이 두 가지였어요. 뭐 엔드로 연결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아까 말한 판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뭐 어쨌든 어떤 목적 평화적 목적이라고 도저히 하기 힘들 정도로 양이 많다. 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제소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이게 대해서 비춰보면 그게 맞죠.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확인됐고 그거는.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0년 이상 동안 80몇 개국에 배송해 왔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 기간과 양이 많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거기 요건에 비추면 자기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했고 그런 점이 있는 거죠. 말한 것처럼 그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나. 정말 평화적 목적이면 백신 연구소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현재도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비교하면 좋겠다. 그 소련이 제소한 그 제소 내용하고 지금 미군이 발표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내용 또 할까요? 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의 이를 통보 평가하는 소파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파 합동위원회에 합의 공고안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네, 이게 그 민변에서도 소파 개정 관련 안을 내셨어요? 네, 그렇죠. 일단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여러 걸 통해서 독일 소파의 유사한 규정이 있고 입법 조차사의 조사한 게 있고 그러면서 그죠 새로운 규정을 여기 소파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물질을 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된 물질을 반입할 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합의 공고안 자체가 합의 공고안의 형식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내용 자체도 이것 자체도 매우 뭐라고 해요? 불평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입할 때 통보하고 평가만 하겠다는 거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라든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주권을 내준 거예요. 야, 들어온다. 이것만 하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들어오고, 니네 평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한번 해봐. 무슨 평가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도 무엇을 할 그래서 뭘 할 거니? 라든지, 아니면 이거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통제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아무 조문이 없는 거예요. 합의 공고안 자체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가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보도자료에서. 엄청나게 개선된 사항인 것처럼. 근데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통보 평가밖에. 이거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아니 와서 뭘 했는지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주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는 이 합의 공고안이 정말 굴욕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미국 입장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는 평가하는 방식도 이제 그 반응도 딱 보면 미국은 원래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줄게 이제 이런 거고. 네. 야 미국이 그동안 안 알려줬는데 알려준대.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 반응을 그렇죠. 다 이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걸 안 했을 때 이게 지금 이 권고가 되게 웃긴 게 권고가 미국 정부든 한국 국방부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권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죠? 자기 자신한테 그런 권고하는 거, 이게 그것도 되게 웃긴 데다가 우리가 소파 운영 개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가보면 몇 가지 운영 개선 사항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합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한국 국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근데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근데 환경오염이 발표하면 그 절차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평택에서 환경오염 발생 농로에서 막 발생하고 했는데 통보 안 해줬어요. 그런데 왜 안 해줬니?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안 해주면 그냥 그만인 거죠. 이걸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네. 좀 하죠. 북한은 탄저균, 패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연합훈련 실시, 생물방어 협력 확대, 한미 생물방어 연습 지속 추진 등 우리 국민과 한미연합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국내 정치에서도 주로 이제 그 명분이 북한인데 네. 한미 양국도 지금 이제 북한 명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북에서도 또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무슨 뭐 핵무기를 얘기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추정이자 말이죠. 한미 양국 혹은 미국의 추정.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이 그 탄저균, 패스트균 실험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로 좀 기결이 됐거든요. 국제법적으로 이게 뭐 추정만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죠. 지금 이제 뭐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뭐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국민들이 알 수 없고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그거죠. 근데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CIA는 2002년에 보고서도 만들었었어요.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화학 무기랑 생물 무기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침공을 한 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없었어요.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고 그때 잡혔던 과학자들이 전부 다 후세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라크에는 없었다라고 모두 일치하게 진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뭐 두려워서 말 못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건 진짜 힘의 논리 외에는 뭐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한국 정부에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런 상태, 이런 추정이 계속된 이런 상태를 그냥 이렇게 두면은 곤란하죠. 사실 무기가 꼭 무기를 이길 수 있나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모두가 다 무기를 또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좀 근원적인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지만 통일 준비라고 했는데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도력도 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 어떤 계속된 악순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 명확한 건 없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라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뭐 미국의 주장이죠, 뭐 주장. 근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고 그냥 그런 추정을 가지고 지금 이 위험한 이 실험, 훈련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70년간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 무슨 연구원 막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북한에 뭐가 있다. 그것이 진짜 참 우려스럽죠. 이렇게 어쨌든 관계가 개선돼 북미든 남북이든 관계가 개선되고 좀 이렇게 험한 말들이 안 오가고 그래야지 사실 국민들이 조금 편할 텐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뭐 어떤 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미국에서 것 같아요. 뭐 민간 연구원들이 그런 일을 뭐 하는 대학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어떤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북의 화학 무기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생물 무기가 뭐 얼만큼 있다 막 이런 이 기사 검색하면 나와요. 주로 조선일보. 이게 뭘 연구하시는 분들인지. 정치과학자 같은데 예전에 막 90년대 막 그 북미 간에 핵 뭐 문제 있었을 때도 주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미리 깔아주거든 분위기를. 북이 핵 개발하고 있다 뭐 우라는 농축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주로 과학자들을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분위기. 뭐 하여튼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국방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보도자료 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보도자료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시는데 이게 포맷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리. 올해 바뀐 것 같은데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이 로고가 있고 위에 통일 준비라고 이렇게 북진 통일인가요? 하여튼 통일 준비라고 이렇게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전혀 뭐 장난한데 하여튼 그 한미 간에 서로 다른 조사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이 발표 내용에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고안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너무 어쨌든 한국민의 안전과 생명, 주권 이런 것과는 전혀 이제 일치하지 못하고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규명돼야 할 사항이 여전히 너무 많고, 특히 무엇을 왜 하는지와 관련해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할 때, 누구를 넣어줘야 된다. 이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민간 전문가 2명 들어갔는데. 어디에요? 이거 합동신문에 민간 전문가라고 2명 있었잖아. 네. 예. 그 경기도 무슨 보건원 뭐 어떤 분 한 분이랑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라고 누구 한 명 들어갔었어요. 예. 들어갔었는데 이 발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그 생탄적인 포자 뭐 관련한 미 국방부 거기는 누가 조사했는지 다 있어요. 명단이 있다고요? 명단이 다 있어요. 그 욕을 먹을지언정 그 사람들 다 욕을 먹었죠. 뭐 국방부에 편향되다. 그럴지언정 어쨌든 누가 조사를 했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린 명단도 없어요. 누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저기 국정교과서랑 똑같네. 그러네요. 익명성이 모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혀 투명하지
규명하지 않고 규명된 진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향후의 재발 방지도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사가 물론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발표 내용만 봐도 되게 부실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규명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근데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핵심적으로 뭘 했는지와 관련해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지금 뭘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우리는 한미 간의 생물 방어 협력을 통해서 여기 너무 재밌는 게 그걸 통해서 한국의 공공의 안정과 건강을 보장할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을 써놨어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논리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인지 그거를 만약 그걸 주장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뭘 통해서 어떻게 맞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훈련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트레이닝이라고. 예, 훈련. 처음부터 실험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실험은 끝난 거고 훈련하는 거죠. 지금은 훈련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련이란 군사훈련을 한다는 건데 무슨 훈련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왜 하는지 이게 전부 다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보건 문제 그런 생물 그 위험 노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자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죠. 질병관리본부가 딱 모두 통제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중단시키는 게 기본이죠. 불법이니까. 그리고 이를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평화적인 목적이고 어떤 공중 보건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폐기되고 중단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살 이유는 없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미 국방부 이거 가져다 쓰거든요. 네. 뭐 거기가 뭐 국방부가 뭐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도심 한가운데서 그다음에 특히 평택으로 또 이전 기지가 대거 이전됐네. 그러면 또 오산 기지뿐만 아니고 뭐 여러 기지들에서 이 실험 및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확인이 돼요. 국민들한테 확인이 되고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동의나 승인을 받고 규제가 가능한 상태가 돼야죠. 근데 공중 보건을 이 군에서 그것까지 다 포괄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전 모르겠더라고. 공중 보건이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관할 해가지고 뭐 미국에 뭐 동맹국이니까 미국에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뭐 저기 탄저균이나 이런 거 좀 한번 막아보자, 공동으로 연구해보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근데 이제 군대가 주한미군이 그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분명히 그 무기용이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법률적으로 무기용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뭐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우희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할 민간에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무기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탄저균 말하시던데 탄저균 자체가 정의 자체가 생물 무기 또는 생물 작용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기인지 아닌지는. 근데 목적에 따라 일단은 지금 군사적인 것인데 그것이 과연 평화적인 거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겠죠. 또 사실 미국은 방어용이라고 계속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무기의 방어과 공격은 되게 그 기준이 모호하지 그렇죠. 않나요? 뭐 그렇게 예. 따지면은 그렇죠. 예컨대 무슨 우리가 전투기 이게 공격용 전투기라고 다 말하진 않잖아요. 다 방어용이면 일단 무기네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지금 소송하고 있으시죠? 네, 처음에 몇 가지인지 있으면 처음에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규정 없으니까 한국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니네 아무 신고도 안 하고 아무 허가도 안 받고 실험했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하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랑 오산공기지 사령관이랑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성명 불상자
를 이제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때 8천여 명이 이제 그때 동참해 주셨죠. 고발인이 되어서 고발을 해둔 상태고 고발인 진술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다 이런 진술은 이루어진 상태고 이 조사 결과를 기다렸죠. 검찰이나 우리나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의견을 낼 것이 있을 것이고 뭐 판단할 게 있을 것인데 그거는 뭐 조만간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으니까 뭐 처분이 나오겠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 폐기물이 하수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수여한 바도 없잖아요. 아니 이거를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관련해서 이런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비활성화됐다라고 말하지만 뭐 사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거 판정인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막 계속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한민국 국방장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을 그때 발언한 건 국방부 차관이었죠. 계속 하겠다 막 이런 발언을 한 거 맞죠? 차관을 뭐 직무유기랑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뒀습니다. 고발해뒀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거 하라고 너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다.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실험실을 당장 폐쇄하고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다 진행 중이고요. 그 가처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질 않네요. 이제 결과 발표됐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겠어요. 실험실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 정부에 없지 않아요? 할 수는 있죠. 말 안 하는 거죠. 뭐 세계 외교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권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강제력이 있든 없든 한국 정부가 이제 그만해라든지 우리는 허가장 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다만 한국 정부는 하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은 미 사령관이랑 한국 정부랑을 상대를 해뒀습니다. 아까 이제 신동 아까 보도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험한 거를 물청소를 했다는 게 거기에 네네 거기에 오산 공군기지. 그 물청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삼겹살 먹은 기름때도 물로만 하면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포자들이 거기가 떠들어 흘러가지고 이 하수구로 해가지고. 그 흘러가면 뭐 다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강으로 흘러가겠죠. 정화, 네, 뭐. 근데 그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 뭐 그거 관련해서는 그게 어떤 규범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는 없어요. 여기 이제 발표는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어디 담궈가지고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신동아가 오보를 했다 그러면 쟤네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건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그런 일단 사실이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 같이 그때 한창 합동조사 할 때 그 취재를 하면서 나온 일이라서 그 기자 입장에서는 뭐 의혹 제기한 근거는 있었어요. 기사상으로. 자, 그래서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괴물 2탄이 네. 개봉되지 않을까. 봉준호 감독이 이제 딱 이제 뭔가 딱 잡았을 거예요, 맞아. 한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죠? 이태원에 어디서 나와야 되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심각하죠. 이게 뭐 지금 당장은 피해자가 없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돼요. 맞아. 확인은 안 되죠. 당장은 일단 없는 걸로 네. 이렇게 되지만 패스트균이 제가 TV에 잠깐 보니까 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유럽에서 이제 뭐 패스트균이 막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막 손가락이랑 이렇게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더라고. 흑색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중세 시대 얘기 네네. 중세 맞나 그게? 네네. 중세인가 중세 맞아요. 맞아요. 막 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탄저균 패스트 막 네. 중세 시대 이게 무슨 2015년에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근데 서울시 전체가 지금 이게 그죠? 이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어디에서 훈련했는지를 다 또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오산하고 용산만 발표한 거. 그것만 지금 발표된 네. 거잖아요. 발표 내용도 너무 그 거짓말 계속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이 있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난 5월달에 27일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 처음 그렇습니다. 알려졌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확인됐다라고 5월 20일경에 확인됐다라고. 22일에 이제 배송된 거는 네. 확인됐다. 그래서 페덱스는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기는 배송 안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거죠. 뭐 얘기를 사과하고 페덱스는 사과했죠. 사과하고 뭐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 이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송업체가 어쨌든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서 또 그 나라 정부와 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배송 그 업무를 하는데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면 배송 권한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덱스가 긴급하게 한 데는 관련한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탄중현 사건이 있을 때 5월달, 6월달 이렇게 가면서 그 국토 뭐 교통부 그다음에 뭐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그 이 사실을 잘 몰라. 뭐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무슨 사건이죠?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달라 했더니 무슨 사건이라고요? 사건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관련 그 기관 아닙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운송과 관련하면 네네. 관련 있죠. 네. 그리고 그 규정이 있냐 했더니 규정도 뭐 한참 옛날 거라서 폐기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기에 자세히 규정 적어놨더라고요. 네.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추적자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게 쉽게 또 다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얘네들의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끝까지 또 파헤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미군이 나갈 텐데 네. 좀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미군이 기지 막 반환했잖아요. 반환한 기지에 다 청소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안 알려주고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청소하다가 진짜 무슨 사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무기질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추적하고 이게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좀 지식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그 합동조사단을 다시 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우희정 교수님하고 하주희 변호사님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잘 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서류가 보고 싶네요, 정말. 자, 오늘 하주희 변호사님 모시고 추적자 네. 탄저균 문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가겠습니다. 또 네. 변호사님과 함께 추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 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다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대전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일